안녕하세요. 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수술은 아주 완벽하게 잘 되었는데 엉치가 뻐근하고 발에 감각이 무딜 수 있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허리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큰 결심으로 수술까지 했는데도 잘 돼도 아플 수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말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술이 아주 잘 되고도 불편감이 남을 수 있는 이유와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으라차차 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지금까지 1,500례 이상 시행해왔고, 스승님과 함께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까지 헤아리면 대여섯 배의 환자들의 수술 후의 재활과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및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는다면 수술 전에 있었던 다리 저림, 다리 당김은 보통 수술 직후부터 완전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엉치가 뻐근하거나 종아리나 발 감각이 남의 살같이 무디거나 일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까지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신경에 병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경이 병이 들어버렸다고요? 그걸 고치려고 수술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모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증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두 번째로 신경이 오랜 기간 눌린 것 때문에 신경에 병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사례를 생채기가 나도록 꼬집혔다고 했을 때 꼬집힌 것 그 자체 때문에 아픈 증상이 있고, 심하게 꼬집혀서 생긴 생채기 때문에 쓰린 증상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꼬집혀 있을 땐 이게 단순히 꼬집힌 것 때문이 아픈 것인지 꼬집혀 생긴 생채기 때문인지 구별이 잘 안 가죠. 보통 눌린 신경 그 자체, 또 그로 인해 병든 신경, 두 원인이 섞여서 증상을 만들지만 다리 저림, 다리 당김, 걸을 때 종아리 조이는 증상, 엉치 뻐근한 증상, 허리가 펴지지 않는 증상 등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다리에 힘 빠짐, 다리에 살이 남의 살 같거나 고춧가루 뿌린 듯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발이 시리고 찬 증상은 신경에 병이 들어서 생긴 증상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꼬집은 손을 풀면 당장 꼬집어서 아팠던 건 사라지겠지만 꼬집혀 생긴 생채기 때문에 쓰린 증상은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채기에 새살이 차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수술을 통해 눌렸었던 신경을 풀어주면 신경이 단순히 눌려서 생겼던 증상들은 바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신경이 오랜 기간 눌려서 이미 병든 신경은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 새살이 차듯 신경이 재생돼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당김, 저림, 허리가 덜 펴지는 증상은 수술 후 바로 좋아지지만 발과 종아리 감각의 무딤, 이상 감각, 힘 빠짐 등의 증상은 수술 후 바로 좋아지기보다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째까지는 신경이 재생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1년째까지 병든 신경으로 인한 증상 역시 조금씩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꼬집혀 생긴 생채기는 회복이 잘 되어도 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채기가 심하고 깊었던 경우 흉이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신경의 병 역시 완전 새 신경처럼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신경의 병이 심했을수록, 신경이 눌린 기간이 길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술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감각이 아직도 좀 덜한 것 같다 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걱정되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온전히 돌아올 뿐더러 증상이 남는 분들도 보통 굳이 신경 써서 남은 증상을 느껴보려 하지 않으면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도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수술 과정에 생긴 근육 손상 때문입니다. 몸속에 아주 깊숙이 있는 척추 신경관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 인대, 근육, 척추뼈 등 여러 조직을 통과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상 조직을 부득이하게 손상시키며 통과하는 그 과정이 수술법이 많이 발달하면서 최소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을 뚫고 통과는 해야 병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상 없이 가능한 수술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술 과정에 어느 정도의 근육 손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죠. 특히나 수술 후 지속되는 엉치 통증의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 손상된 근육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엉치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허리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손상되었던 근육, 인대들이 재생이 되고 탄탄해지면 통증 역시 다스려지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하는 바른 자세 걷기 운동, 한두 달 후에 시작하는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엔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절개가 작아지고 근육 손상이 적은 방향으로 발달함에 따라 수술 후 통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전적인 수술 방법부터 내시경 수술 중 최첨단 수술까지 다 많이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결국 주로 하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의 경우엔 근육의 손상이 현존하는 수술법 중엔 가장 적은 편이라 수술 후 엉치 통증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분절 질환의 경우입니다. 척추신경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좁아집니다. 우리가 주름진 얼굴, 떨어진 신체 기능에 잘 적응하며 나이 들어가듯 척추신경도 대부분 좁아진 관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좁아진 신경관에 잘 적응하면 웬만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좁아진 정도가 심하거나 이미 좁아진 관에 디스크 등 병이 동반되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할 때를 보면 신경관이 한 군데 좁아진 경우보다 여러 군데가 좁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화가 눈 밑에 심하게 왔다고 볼살에 노화가 안 오는 게 아니듯 척추에도 한 군데만 노화가 몰려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수술이 필요할 정도인 자리 한두 자리와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자리 3-4군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술은 그 수술이 꼭 필요한 한두 분절 정도를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수술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가 안 좋은 분절이 아직 남아있어 그 때문에 잔존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척추의 병이 그렇듯이 수술하지 않은 남은 분절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생활습관 교정, 운동,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 시간이 걸릴 뿐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재활운동, 재활치료의 과정이 남아있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분절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수술하는 김에 다 해결하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수술 및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전신 건강에 좋지 않고 수술 범위가 커지면 재활이 힘들어집니다. 추후 관리 및 혹시 모를 재수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꼭 필요한 자리만 수술하는 것이 척추 수술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을 한다는 것은 신경이 막힌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지 오랫동안 막혀서 이미 병든 신경까지 다시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 그동안 이미 병들어버린 신경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경 전달이 갑자기 더 잘 되면서 병든 신경이 더 잘 느껴지게 되고 초반엔 회복을 위한 염증 반응까지 동반되므로 수술 직후엔 일부 증상이 오히려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 과정에 병이 있는 곳까지 진입하느라 절개한 근육 때문에 엉치 통증이 남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남겨두었던 다른 분절의 병이 남아 수술 때문에 증상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술로 넓어진 신경관으로 병들었었던 신경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수술 후 신경이 넓어진 신경길에 적응에 익숙해질 것이며 초기의 염증 반응은 결국 가라앉습니다. 걷기 및 코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 운동을 통해 신경을 재생시키고 수술 중 불가피하게 손상된 근육을 붙이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증상들은 호전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신경이 재생되며 신경관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붙어야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신경이 더 잘 재생, 더 잘 회복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의 재생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육 역시 워낙 허리, 코어 근육이 튼튼했던 분이라면 금방 회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꾸준한 노력을 해야 수개월 걸려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증상이 지속되어도 무조건 기다리면 나을 것이니 병원에 가지 말고 걷기 운동하고 코어 운동을 하면서 참아라 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증상은 하루하루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보름 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은 있으셔야 그런 추세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전혀 없던 새로운 증상이 새로 생기는 것 역시 정상은 아닙니다. 이보다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외려 안 좋아지는 추세라면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면 꼭 예약일이 아니더라도 수술하신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별일이 아니겠지만 덜어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말이죠. 사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특히나 척추 수술 후 최소 1년간은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실제 진료 환경에서 눈앞에 진료 중인 환자분 뒤로 1시간씩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의 대기 목록이 같이 보일 때면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괜찮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위로해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그 당연한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한 달에도 비슷한 수술 받으시는 10수명의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지만 환자분 당신은 일생일대에 가장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결정을 하고 제게 몸을 믿고 맡기신 분이라는 것을 되뇌이려 노력하며 마음을 다잡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감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수술 후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